바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냥 서론 길면 다들 안 보시더라고요. 머리 좀 썼네요. 다음 주는 친환경이다. 이렇게. 저번 주 피드백 하자면 저번 주는 친환경 발화였습니다. 친환경 어떻게 됐죠? 현대 에너지 솔루션은 신고가를 갔어요. 네, 신고가를 갔고 태양광 중에 하나 솔루션은 버티다가 조정 주고 금요일날 좀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풍력 쪽도 좋았죠? 풍력 쪽도 웬만한 애들 다 올라갔어요. CS 네. 베어링, 삼강 M&T, 동국 SC 다. 실제로 우리도 수익 청산했죠. 동국 SC나 뭐 CS 베어링이나. 삼강 M&T도 네. 그리고 제가 또 이 쇼 앤 프루브 보여주고 증명하기 위해서 이 신재생 에너지 실점 애매한 것도 영상으로 올려드렸는데 다들 한 번씩 보셨죠? 네? 저희는 말로만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저번 주는 친환경을 봤는데 올라갈 애들은 올라가고 조정을 줄 애들은 조정 줬다가 금요일까지 받는 폭을 다 만들어줬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오는 주차에 봐야 되는 테마는 뭐냐라고 하면 뭡니까? 일단 친환경을 안 볼 수가 없다. 안 볼 수가 친환경을 없다. 지금 안 볼 수가 없는데 오늘이 일요일이죠. 네. 오늘 일요일인데 일단 금요일 마감할 때쯤 돼가지고 친환경 관련주들이 조금 쭉 올라오면서 마감을 했어요. 아무래도 이번 주말에 오늘 이제 주말에 이제 상원 절차가 이제 진행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금요일날 막판에 좀 있었죠. 맞아요. 누군가 재료 소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재료 소멸이라고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건 좀 저는 그게 다르거든요. 실제 틀이 좀 다르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재료 소멸로 죽을 애들은 죽고요. 선별적으로 올라가는 애들은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법안 통과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좀 대략적으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시를 들어서 유럽 시장과 미국 시장에서 이 태양광 패널셀 이쪽에서 점유율 1위가 어떤 기업이죠? 하나죠. 하나솔루션입니다. 하나큐셀입니다. 하나큐셀인데요. 하나그룹에서 5월 달에 2,196억 정도의 이런 투자를 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장 마감 후 금요일날 6시 이후에 뉴스가 하나 더 나와줬는데 추가 투자를 하겠다라고 나와줬어요. 이게 실제 수혜를 받지 않으면 그 정도 규모의 금액이 투자가 이루어지지가 않거든요. 이번 법안 통과로 인해 가지고 일부 기업은 가만히만 앉아 있어도 이 세금 혜택을 무려 수천억 원 단위로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미중 무역 분쟁 이슈가 있는데 미중 무역 분쟁에서 기후 협약 관련된 모멘텀이 좀 하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중지하겠다. 서로 이제 협약을 보는 걸 중지하겠다는 이슈가 있는데 그게 굉장히 큰 호재라고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미국 시장에서 값싼 중국산 태양광 패널이 들어와서 점유율을 뺏기고 있었던 게 사실 지금 현 대한민국 안에 있는 이 태양광 기업과 이 풍력 기업들의 현실이었어요. 근데 값싼 태양광 패널이 들어오지 않는다? 그걸 수출하지 않겠다라고 하게 되면 기존에 남아있었던 반사이익 수혜를 받아줄 수 있는 게 그 미국과 유럽 내에 있었던 점유율이 높은 그런 기업들이 수혜를 받아줄 수 있어요. 그게 이제 대한민국 기업도 지금 어떻게 보면 명확하게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이거는 3분기, 4분기의 실적 이슈랑 연관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모멘텀의 소멸이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대신에 이제 여기에서는 선별적으로 또 올라가겠죠. 뭐 예를 들어서 일부 기업은 이게 명목상으로 반등이 졌다가 죽을 가능성이 좀 높아요. 왜냐하면 실수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실수혜를 받는 기업을 좀 선별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영상에서 좀 미리 오픈을 해드려야 되는 건데 저는 항상 오픈해드리는 게 제가 신재생 관련주들을 종가에 샀어요. 금요일날 종가에 샀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거 영상으로 매매 영상 찍어서 올려드려야 되나? 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단계가 이제 좀 통과가 된 거고 이제 토론도 해야 되고 법안 수정도 해야 되고 이제 또 하원으로 보내가지고 대통령 바이든의 서명도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딱딱딱딱 진행이 되면은 이제 돌아오는 다음 주 초쯤에는 완료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뿐만 아니라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어쨌든 미국이 강대국인 것은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국에서 스타트를 딱 끊어주면은 이제 뭐 유럽, 뭐 아시아 이런 쪽으로도 이렇게 도미노처럼 좋은 도미노가 좀 발생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거의 뭐 친환경에 내일 월요일이죠. 친환경 종목을 아침부터 엄청나게 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말씀드린 대로 하나솔루션, 뭐 현대에너지솔루션, OCI, SDN 뭐 이런 친구들은 태양광 그리고 뭐 CS 베어링, 삼강 M&T, 동국 SNC, 유니슨 뭐 이런 친구들은 풍력 이렇게 좀 관심을 좀 두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게 사실 상원만 통과하면 거의 뭐 다이렉트로 통과할 수밖에 없죠. 그동안 상원에서 통과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1차 표결이 나온 게 51대 55로 일단 통과가 됐는데 이게
보트어라마였나? 네, 보트어라마라고 해가지고 20시간 동안 장기 토론을 합니다. 그래서 이 토론 동안 어느 정도 이 구성안이 좀 바뀌어야 되는 건데 신재생에 관련된 법안에 대한 토론은 확정이 났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부자 증세니 아니면 뭐 보건료 관련된 이슈니 약 관련된 이슈니 이런 부분이 좀 중요 쟁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시장에서는 친환경에 좀 포커스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개별적인 이슈하고 모멘텀도 좀 있어요. 뭐 겉절이 테마로 하면 뭐 소카 이슈도 있는데 소카는 사실 이번에 흥행에 실패해가지고 큰 의미 부여를 해줄 수 없는 것 같고요. 고평가 논란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매매를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화요일 날 이제 주택 대책 관련돼가지고 발표가 좀 있는데 이 부분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어쨌든 이제 건설 시장, 부동산 시장으로 어쨌든 이제 정부가 바뀐데 한 목을 했죠. 이 부동산 시장이. 그래서 이 부동산에 대한 이제 현재 국토부 장관님이신 또 원희룡 국토부 장관님께서 9일입니다. 첫 주택 공급 대책이 발표가 됩니다. 근데 이제 원희룡 장관님께서 뭐 UAM, 뭐 이런 또 주택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발표를 하실지 아니면은 주택 먼저 하고 또 UAM 관련해가지고 발표를 하실지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만 어쨌든 9일날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라는 이제 기대감이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저번 주부터 건설주들이 좀 반응을 해줬습니다. 근데 뭐 일성건설, 범양건영, 뭐 히림 이런 친구들 건설 중소형주들의 반응을 했고 이제 뭐 시멘트 값이 올랐다. 그리고 페인트 그리고 또 이제 사람들이 주택 공급이 늘어나면 거기 안에 또 가구도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뭐 NX 한국 가구 이런 친구들이 줄줄이 소세지 마냥 좀 깔짝깔짝 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9일이 발표기 때문에 요 전후로 한번 슈팅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이슈가 9일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해주신 소카는 일반 청약이 이제 10일에서 11일이거든요. 근데 금요일날 장 끝나고 이게 너무 고평가다 이런 얘기가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관련주로 뭐 캠시스 뭐 렌터카 관련주들 그리고 SK 렌터카. 네, 그리고 뭐 스톤브리지 벤처스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일단 캠시스는 금요일날 전기차 이슈로 한번 난 이거 소카 아니야 라고 한번 움직이긴 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소카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좀 단기적인 악재가 떴기 때문에 흐름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겉절이들 몇 개만 더 보면은 갤럭시 워치 5가 10일날 공개됩니다. 근데 이게 또 주말에 또 이게 또 사전에 사진들이 유출돼가지고 아이고. 사람들의 기대감이 조금 반감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일단 갤럭시 워치 안에 예전에 이제 삼성전자에서 워치 안에 뭐 헬스케어 뭐 이런 것들 이런 뭐 기능들을 넣겠다 해가지고 관련주들이 움직인 적이 있었는데 그런 친구들이 뭐 드림텍, 하이딥, 알파홀딩스, 지니틱스 이런 친구들 갤럭시 워치 하면 맨날 지니틱스가 움직이는 거는 뭐 한두 번이 아니었고 맞아요. 어쨌든 뭐 폴드, 플립 이런 것들이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공개가 됐어요 이미 인터넷에 퍼졌습니다. 한 번씩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게 바이오 쪽이에요. 요즘에 또 바이오 분위기가 굉장히 좋죠. 맞아요. 굉장히 좋죠. 네. 그래서 폐암학회가 이번 주에 이제 시작을 했고 9월에는 유럽 종양학회 또 3대 학회 중에 하나가 9월 달에 열립니다. 그리고 뉴스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복지부에서 펀드 바이오 쪽에 운영하겠다라고 하면서 자금이 좀 밀어 넣어질 수 있는 그런 또 모멘텀적인 측면도 바이오 쪽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이오가 요즘 굉장히 흐름이 좋아서 근데 우리가 예전 과거 영상에서 언급을 한 게 있었을 거예요. 뭐냐면 바이오 상승장 오면 시장보다 고점 당하고 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요즘 시장에서 다들 수익 잘 나시죠? 네, 다들 수익 잘 나실 건데 여러분들 모든 개인 투자자가 그렇게 어려움을 겪지 않으면서 수익을 내는 구조의 장세가 올 때 있지 않습니까? 되려 뭔가 지식의 깊이가 깊고 저처럼 단기 매매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어려운 시장이에요. 이게 그래서 어떤 말씀 드리고 싶냐면 지금과 같이 모든 개인 투자자가 매매를 하기 쉽다라고 느끼는 시장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컨텐츠로 하나 촬영을 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해요. 너도 나도 나 주식으로 요즘에 수익 봤다라는 장세가 나와줄 때가 이게 완전히 진짜 찐바닥이거나 아니면 개인들을 꼬시는 장세거나 둘 중 하나예요. 근데 내가 느끼기에는 무조건 후자거든요. 굉장히 높은 확률로 후자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음 영상 컨텐츠에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겉절이 좀 보면은 이제 요번에 또 광복절 특사 관련해가지고 이재용 삼성 부회장,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뭐 전 또 뭐 국회의원 그래서 이제 관련주들이 있어요. 지금 이제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님이 이제 출소를 하게 되시면 M&A에 속도가 붙겠다 해가지고 뭐 아남전자,
뭐 우림 PTS, 삼성 스펙 4호, 삼성 스펙 6호 관련주들이 실제로 좀 움직였고, 그리고 또 이명박 전 대통령님께서 출소를 하시게 되시면 과거에 이명박 하면 이화공영, 이화공영 관련 이화공영도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9일에서 10일 사이에 이제 사면위가 열립니다.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좀 결판이 날 수 있고, 그리고 다음 주 뭐 12일 되면은 어느 정도 또 윤곽이 나온다고 하니까 약간 요거는 어떻게 보면 좀 이벤트성 재료죠. 그래서 뭔가 연속성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정도 생각이 됩니다. 저는 매매 안 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예, 좋은 테마들 많으니까. 그리고 좀 메인 테마로 볼 수 있을 만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원전입니다. 원전에 이제 13년 만에 해외 원전 수주 관련된 좀 이슈가 있죠. 이집트의 엘다바 원전 기약 마무리가 있습니다. 금액 규모는 12조 원이고요. 그로 인해서 원전 산업이 다시 한 번 더 부각을 받아줄 수 있는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월 중순하고 3주차 정도는 조금 원전 관련 섹터를 주의 깊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할게요. 물론 이게 바로 계약이 임박이라고 하지만 100% 확신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5,000원 상승이 나와줄 때 대장주 위주로 공략을 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부 부처 주간 일정 보면은 또 별건 없고요. 또 중간에 보면 또 원전 얘기 또 나옵니다. 지겨워요 이제. 수열 에너지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뭐 일자리 뭐 이런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들, 또 루틴하게 또 그 정부의 또 그런 고위 관직에 있으신 분들이 한 번씩 방문하시는 것들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원전 얘기, 원전 시찰 이거는 뭐 매주 하신다. 뭔가 이게 그냥 명목상으로 하지 않고 뭐든지 결과물을 좀 가져와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명목상으로 시찰하고 명목상으로 회의를 하면 뭐예요? 그게 시간 낭비지. 뭔가 제대로 업무 처리가 바짝바짝 이루어지고 이 국가에 도움이 되는 결과물이 나와줘야 되는 건데, 그냥 굉장히 명목성인 일정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것들은 조심해서 보셔야 된다. 예. 원전은 중간중간 뭐 장중 저번 주였죠? 그래서 뭐 중간에 뭐 악재도 나오고, 맞아요. 뭐 그냥 뭐 크게 뭐 신경 쓸 거 없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어쨌든 간에 뭐 우진, 일진파워, 뭐 한신기계, 오르비텍 이런 친구들은 뭐 원전에 이응자만 나오면 한 번씩 깔짝깔짝 될 수 있는 친구인데,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이제 나 간다, 라고 시작이다 라고 할 때 봐도 절대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테마 다 왔네요. 우리 원주 뭐 테마가 많은데, 뭐 중국하고 미국하고 싸우는 것도 있죠. 미중무역군요. 당연히 유니온 그룹, 유니온 머티리얼즈, 샘표 식품, 뭐 말을 안 하는 다들 아시죠? 티플렉스, 송구가, RNS 이 정도는 좀 단기성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방산 실적. 방산 실적. 그리고 월요일날 LI진액선하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실적 발표하죠? 네네. 네, 그 실적도 체크하셔야 된다. 왜냐면 방산이 분위기가 좋다 보니까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차트도 좋네. 얘들 금요일날 이래서 종가 걸려있구나, 그죠? 네, 이 정도까지 포인트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뭐 가타부타 길 거 없이 서론 빼버렸고 본론만 얘기하고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